선생님 오늘은 작가는 누구죠?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볼 작가는 프랑스 화가이고요. 구스타프 쿠르베라는 사람인데 한국에서는 보통 사실주의 화가의 대표자처럼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태어난 게 1819년인데요. 프랑스가 대혁명을 했었던 게 1789년이고 그 다음에 나폴레옹도 있었고 뭐 나라가 시끄러웠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프랑스가 어떤 크게 정치의 격변을 여러 개를 겪은 다음에 다시 왕정이 복고가 되고 그리고서 보수주의가 있고 원래 민주주의라고 싶었던 사람이 있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웠던 시대가 이 사람의 시대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대에 한 정신이 딱 있을 수는 없지만 쿠르베가 대표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시대의 정신, 예를 들어서 모더니즘이나 아니면 개인주의나 아니면 시민에 대한 거나 그런 것을 통해서 원래 있었던 데서 벗어나고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튀고 상충되고 그리고 충돌이 있고 이랬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사실주의는 이전의 전통들을 한꺼번에 종합을 해서 그 전통들은 뭔가 실체가 없는 거를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따라가는 거고 이 사람은 내가 관찰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을 내가 본 선에서 그림으로 그리겠다는 걸 주창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사실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때 많은 작가들이 쿠르베 말고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쿠르베 말고 있었던 비슷한 연배의 작가들이 있었는데 유독 쿠르베만 그 시대의 정신, 시대의 그 흐름을 많이 탔다는 거예요? 뒤에 와서 그거를 시대의 정신이라고 부르게 되는 게 흐름상 그때 사람들은 이 사람이 너무 튀는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기존에 체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술학교 출신들이 살롱이나 아니면 여러 시험을 통해서 등단을 하고 그리고 선배들하고 공조가 되는 상태에서 비슷한 주제만 그림으로 그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가 벗어나지 않는 전통 안에서 사람들이 거기서 조금이라도 튀면 잘라내려고 그랬는데 쿠르베 같은 사람은 그거를 완전히 파악을 하고 있었고 어떤 식으로 그들이 대답을 할 거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었고 자기가 거기에 대항을 할 때 아예 자기 이름으로 만든 전시관을 따로 열면서 충돌을 했었기 때문에 그 시대 때는 너무 튀거나 너무 공격적이라고 욕을 했지만 그렇죠. 나중에 이제 미술의 사주를 아는 게 개인에 대한 강조나 아니면 작가 개성으로 중점이 옮겨지게 되니까 아, 이 사람이 맞았구나 하는 식으로 이 사람을 포커스로 두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등단을 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여러 개의 에피소드들이 생겨나는 것은 아마도 그 기존에 그만큼 강했었던 전통 때문인 것 같은데 항상 굉장히 좋은 비교가 어떤 사람이 뭔가를 혁신을 했다거나 뭐 굉장히 큰 변화를 이루어냈다거나 이런 얘기를 생각할 때 제일 좋은 것은 원래 어땠었는지를 보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있었을 때 충돌하고 있던 동안에 기존에 잘 나가던 작가들은 어떤 그림이었는지 보는 것도 되게 좋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때가 쿠르베가 등장을 하고 처음에 그림을 가지고 파리에 진출하려고 할 때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 사람 출신지가 이제 파리나 그런 수도권 지역이 아니었었거든요. 스위스 가까운데죠? 네, 스위스 가까운데 쥐라라고 하는데 출신이고요. 거기에서 조그만 마을, 쥐라 지방의 오르낭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뭐 그 동네에서는 뭐 가난한 집은 아니었었어요. 부유했고 교육도 잘 받았고 했었는데 워낙에 스위스 접경인데다가 굉장히 이제 파리 사람들로서는 멀게 느껴지는 촌동네에 이제 촌 사람이 그런 상태에서 처음에 이제 좋은 인맥을 찾는 거나 그러면 자기가 어떤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거나 이런 경력도 아예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낯설어는 했었던 거고요. 당시의 파리 분위기는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폴레옹이 몰락을 한 다음에 지금까지 혁명이니 나폴레옹 정신이니 했던 것들이 다 이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의 보수주의 시대, 예전의 왕조 시대로 모든 질서를 되돌리자. 그래서 그림도 전통도 전부 다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었던 때였어요. 신고전주의. 그렇죠. 신고전주의 쪽이었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들이 잘 아는 작가들이 이제 뭐 앵그르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활동을 하게 되죠. 그렇죠. 다비드가 이제 나폴레옹 몰락하고 더불어서 지났고, 꾸르베가 등장했을 때는 앵그르가 거의 꽉 잡고 있었죠. 모든 네. 그래서 앵그르 그림들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예전에 있었던 무슨 누드화나 그러면 오리엔탈리즘 그림이나 그러면 신화에 있던 것들 뭐 그런 거를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꾸르베한테 많이 알려졌던 이 사람의 어록 중에 나는 천사를 못 봤기 때문에 못 그리고 신화에 나오는 모든 존재들은 내가 그린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게 아마도 원래 갖고 있던 생각을 거부해서 거기에서 자기의 가치를 찾으려고 했었기 때문 같아요. 박사님께서는 이때의 그 앵그르 그림을 보면서는 무슨 생각이 보통 드세요? 재미없다, 뭐 어떻다 이런 거 말고 앵그르 그림 자체에서 이제 만약에 좋은 점을 발견한다거나 그때 사람들이 왜 그 사람을 좋아했을까? 뭐. 저는 앵그르 그림 보면은 약간 그 다비드도 그렇지만 결벽증이 좀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렇죠. 그걸 갇혀 있는 느낌? 예. 네, 그리고 되게 공부를 많이 해서 자기가 아는 걸 과시해야 된다는 느낌? 그런 그림이에요. 예. 마지막인 것 같아요. 앞에 쭉 자기 선배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 마지막인 거 물론 나중에 뭐 또 있지만 그 사람이 그 마지막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전통을 지켜야 되는 것도 맞고 그리고 아는 것도 이제 많고 하니까 그걸 갖다가 접합을 시켜서 자기가 해놨던 세계가 견고한데 그거를 공격을 받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반대로 꾸르베는 저걸 공격하면 되겠구나 하고 중심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만에도 충돌이 생기게 되는데 첫 번째 사실주의 전시회라고 꾸르베가 열었던 전시회도 그 이전 전시회의 바로 앞에다가 건물 하나 렌트를 해가지고 자기 그림들을 꽉 채워놓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걸 이제 화려하게 등장을 한 건데 꾸르베는 사실 이제 느낌상으로만 따지면 굉장히 말썽 많은 선동가 안 그러면은 개혁을 가장한 뭔가 이제 약간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기한테 주목이 오고 그 주목을 이용해서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게 의도적으로 보였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당시 사회가 이런 이 예외를 인정을 못하는 풍토였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공격도 셌고 이 사람도 반발이 세서 새로운 이제 모더니스트들이라고 행동을 하는 그 나중에 와서 이제 뭐 인상파 작가들이랄까 그런 사람들하고 교류가 있었던 건 거의 없는데 이런 문필가들이나 오히려 정치가들하고 친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막론하는. 네, 그 정치가들하고 친해서 당시에 이제 아나키스트에 해당하는 프루동의 그림을 그려준 적도 있었고 그렇게 자기 동양 출신이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정치가들의 혁신적인 생각을 예술에다가 또 어느 만큼 반영하는 게 자기 임무다 하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예술이 특별히 누구의 장식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어떤 인문 정신이랄까 아니면 그 시대의 느낌이랄까 이런 거를 좀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사람이죠. 그러면 쿠르베가 존경하는 작가는 누가 있어요? 쿠르베가 특별히 존경하지도 않았었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됐었으면 아마도 이렇게 시끄럽진 않았었어요. 뭐 어떤 항상 보면 이 작가는 누구를 존경했고 어느 개보다 뭐 이랬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예, 쿠르베는 그냥 모든 경우에 자기의 주장을 위해서 어떤 거든지 논쟁의 거리를 삼을 수가 있는 주장이 준비가 돼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시작할 때 이제 오늘 저희들이 처음에 보는 사람은 이 사람이 만약에 그렇다는 것은 자기가 암만 해도 자기애가 이제 굉장히 있다는 거기 때문에 꾸르베의 자화상 몇 편으로 시작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화상 중에서 네. 지금 내가도 소세가 없네요. 영화배우. 네, 영화배우. 조니 데카가 진짜. 이 정도로 잘 생겼지 않았었을 것 같아요. 사진을 봐도. 그런데 자기에 대한 확고한 확신 그런 것을
또 내면의 세계에 대한 거. 이게 사실은 이 시대에 자기가 개성을 강조하거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다라고 주장을 강하게 하기에는 아직 좀 어설프던 때였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개개인의 사람보다는 집단 전체의 생각이 중요하던 시대였어요. 아직. 그게 프랑스의 국민으로서 왕의 백성으로서 이런 생각들을 주로 하고 있을 때 내가 보는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그만큼 자의식도 강했던 거고 그만큼 자기 개성도 남들하고 각별하게 달랐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자화상에서 특히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관찰하고 자부심이 있다는 거가 느껴지게 되는 거죠. 렘브란트랑 비교되고 디가가 생각나는. 근데 그 사람들은 자화상과 함께 사회가 원하는 그림도 그런데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사회하고 계속 충돌을 일으키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림은 꽤 유명한 그림인데, 예, 꾸르베 선생 안녕하십니까? 라고 자기 이제 고향 마을에서 자기가 그림을 그리러 외출을 하는데 하인을 데리고 산책을 하던 귀족이 자기를 보고 모자를 벗어서 인사를 했다. 그래서 그 귀족이 하인하고 같이 자기한테 안녕하십니까 꾸르베 선생 하고 인사를 했다고 제목이 돼 있는 건데 실제로 꾸르베가 이런 경험이 있는 건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실제로 이랬을 리가 없다는 사람들도 많고요. 당시 분위기가 그렇게 돼도 자기 자신 본인이 그 정도의 대접을 받을 만한 아티스트다 하는 개념이 있었다는 거니까 아직까지 아티스트들의 개념이 확고하지가 않고 약간 생각은 되게 앞서 있는데 대접은 그렇지 않았던 그 불균형의 세상에서 자기가 굉장히 강조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를 보는 자기 내면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이런 그림이 나온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사실은 사실은 아니네요. 네, 여기에서 이제 박 선생님이 중요한 말씀을 주신 건데 가끔 이제 사실주의라는 말이 한국에서 약간 오해를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